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세 소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1년에서 2년 사이에 많이 들리는 이야기 기사 보겠습니다. 전세 소멸, 지방 경기 위축의 주범, 전세 소멸론 둘러싼 논란, 전세의 명과 암, 전세 소멸하나, 바로 전세 소멸 이야기죠. 왜 전세 소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증가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세제도 자체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취약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그냥 둬도 되겠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좀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임대차 계약 중에서 요즘 월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비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까지. 자, 이러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세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월세 거래 비중 얼마나 늘어났나요? 전체 주거 수단으로 보면 5년 평균은 46.1%가 월세 거래로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근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를 해봤더니 57.4%로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만 따로 평균을 보면은 5년 평균은 39.2%인데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44.2%라는 거죠. 월세 거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거래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 첫 번째는요, 비아파트 전세 시장의 신뢰 붕괴, 이것으로 빌라의 월세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입니다. 현재 공적 보증 같은 경우는 4.0%, 사적 보증 같은 경우는 4.2%부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책정됐거든요. 이것이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는 이 전세자금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반전세를 들어가겠다면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 말부터 이제 늘어난 케이스인데, 요즘 미국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은 전세 보증금에 돈이 묶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월세를 선택하고 확보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주식이나 코인뿐만 아니라 똘똘한 채 갭 투자로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소득하고 자본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중저가 아파트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자본금 다 모으고 여기에 신용대출 포함해서 비싼 아파트를 갭으로 사놓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전세의 실종이나 멸종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만큼 전세 매물이 존재를 하고요. 또한 전세만 고수하는 임차인도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있다고 봐요. 물론 지난 2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긴 했지만 그것은 너무 떨어진 거에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전세 시장이 대급등했다, 폭등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 실종, 소멸이란 말은 언제 나올까요? 바로 저금리 때 나옵니다. 자, 2.5%에서 기준금리가 1.25%까지 낮아졌던 2015년, 2016년, 그때 기사 볼까요? 찾을 테면 찾아봐라. 전세 멸종 현실화되나? 자, 그리고 기준금리 1.75%에서 0.5%로 낮아졌던 2020년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 전세 실종의 반전세 전환 가속화. 저금리의 전세가 실종되는 원인, 첫 번째는 수요 증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 만약에 대출금리가 4%면 월 166만 원을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3%면 125만 원, 그리고 2%면 83만 원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바로 공급 감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갭 투자자는 돈이 없다. 물론 집을 새로 산 갭 투자자는 돈이 없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오래 보유한 투자자들입니다. 이 갭 투자자를 오래 하잖아요. 전세금이 상승해서 투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8억 아파트를 5억 전세 끼고 샀었는데 10년 뒤에 이 5억의 전세금이 5억이 아니라 8억에서 9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자금보다 4억에서 3억에서 4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갭 투자한 아파트의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둘 중 하나죠.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갖고 있거나, 그럼 그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크게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반전세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월세 수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반전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랜 동안 주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얻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진짜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바로 정기 예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예금에 넣어서 일부 이자 수익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예금 금리가 크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들이 실망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죠. 바로 반전세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요. 예금 금리, 대출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쪽으로 급격히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2020년 9월 그 균형이 깨졌을 때 기사를 보면 부동산 시장의 전세 매물이 실종된 7가지 이유, 2015년 기사입니다. 2016년에도 미친 전월세가 계속된다. 지난 2년간 전세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미친 전세라는 소리는 안 들었잖아요. 이게 깨졌을 때, 갑작스럽게 금리가 많이 낮아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잠실 트리지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2019년에 금리가 낮아졌을 때 트리지움 전세 가격은 8억 5천에서 11억이 됐습니다. 또한 2020년에 코로나19로 저금리가 됐을 때 전세 가격은 11억에서 13억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8억 5천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만기 때 전세가 13억이 돼 있다,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속된 금리 변화가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면은 왜 최근에 기준금리가 많이 낮아졌는데 변화가 없나요? 2연속 금리를 낮췄었죠. 자, 왜 그러냐? 대출 규제로 여전히 높은 전세 대출 금리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것이 수요 측면에서 아직까지 억제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또한 공급 측면에서 임대인이 여전히 3% 수준의 예금 금리에 만족을 하더라.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반전세로 바꾸지 않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좀 낮아지면서 지금 이제 예금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1월 5일 기사입니다. 낮아진 예금 금리에 정기 예금 한 달 만에 20조가 급감, 지금 3% 수준으로 맞춰지면서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예금 금리는 앞자리가 중요해요. 이게 3%대일 때하고 2%대하고 그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 예금의 이탈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자, 현재 정기예금 금리 3%인데 2.3, 2.4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전세 공급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임대인들이 예금을 넣지 않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 대출 금리 현재 4%에서 2%대까지 낮아졌을 때 전세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1년 뒤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하시면 매매든 전세든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즘 경기 전망과 부동산 전망을 매칭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동산 시장 전망 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행권의 예금 잔액은 무려 2,434조 원입니다. 이미 시중에 막대한 돈이 쌓여 있고 이 돈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막대한 돈은 금리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옮겨가는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살고 싶고 가지고 싶은 아파트는 정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전세 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라는 거. 많은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통해 예금 수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반전세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급감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수요만 생각하지 공급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급에도 금리가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급격한 금리 변화는 전세 시장의 균형을 깨트려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만든다는 점, 올해 말 내년 기준금리는 2.25%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